안녕하십니까. 100% 손맛입니다. 백손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손절매,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라.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식의 하수는 하락장에서 손에 가까워서 원금이 되면 팔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식의 고수는 자신의 예측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면 일정 시점에서 미련 없이 손절매를 한다. 급락장에서 손절매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후회하게 된다. 손절매를 잘하면 주식의 저가가 되었을 때 더 쌍력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때 손절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정말 부담 없이 살만한 가격이 되었을 때 현금 부족으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저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차트라는 것을 봅니다. 기술적 분석인 차트. 이게 LB셀미콘입니다. LB셀미콘. 지금 고점이 13,050원 때리고 지금 현재 7,770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거의 45%가 하락한 상태죠. 그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내가 언제 손절매를 해야 될 것인지, 언제 어느 시점이 기술적 반등인지, 언제 탈출을 해야 될까요? 흘러내릴 때는 기술적 반등 시점에 물타기, 분할 매수, 어느 분이 댓글로 분할 매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는 이거는 물타기지. 물타기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 어? 물을 타봐야 물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뜻의 의미에서 물타기는 어, 좋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실. 분할 매수, 자기들은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종목에 매수를 계속 해봤자, 그죠? 계속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커지잖아요. 반등 줄 때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저점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시점에 확인이 되면, 그죠?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1000주를 매수했을 때, 이 자리에서 2000주, 3000주를 배팅할 자신이 있고, 무너지면 손절할 각오를 하고, 이때 다시 2배, 3배를 넣어서 3%든 여기서 여기까지 30% 하락했다면 여기에서 10%에서 15%는 반등합니다. 18% 반등했네. 18%. 그죠?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000원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8,000원대까지 하락하고 나서 만원대까지 20%를 상승했네요. 그죠? 그러면 13,000원에 1000주 매수하고 여기서 2000주나 3000주 매수했으면 여기 이날 털고 나오겠죠. 얼마까지 올라가요? 얼마까지 기다려야 돼요? 답변을 해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행을 안 합니다. 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 생각. 근데 어느 시점 올라가더니 다시 빠져버려요. 그죠? 여기서 지지라인이 깨지니까 이 반등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여기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흘러내려 버리죠. 흘러내리면 전 저점 자리를 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 고점을 못 돌파하는데 자꾸 매물이 쌓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악성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봤자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
여기서도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평선이 아직 안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큰 재료가 터져서 거래량 터지면서 큰 농슛이 나와야지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없이 고점에 미돌파하고 반등했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는 기술적 반등해서 5일선 그랬다가 꺾여버렸죠.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저점이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으면 이 구간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전 지지 라인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익절해야 되는 거예요. 9,200원대에 이제 7,500원을 매수한 사람들은 9,2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죠? 여기 8,000원에서 9,200원. 그리고 다시 이제 지지 라인이 생겼어요. 8,600원.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다음 저항선. 그쵸? 예전에 저점에 8,000원 했던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시원하게 여기서 강력하게 큰 실수로 돌파를 해야 되니 여기서 다시 5일선을 만들고 나서 이쁘게 차트를 포장한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 그때 저항선이 8,400원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8,400원을 돌파를 해야지 9,000원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2019년 10월 28일 날 급락을 한번 상승 후에 고점 때리고 7% 상승 때리고 이날부터 주가를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점을 7,530원을 때려놓고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8,700원대까지 8,000원대에서 놀았잖아요. 했는데 힘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쳐박았어요. 왜? 손절하라고. 사람들 손절하라고요. 근데 7,550원이 아직 안 깨졌죠. 7,770원. 제가 7,820원에 재매수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7,700원대에 저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주고 나서 8,200원대 익절을 하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죠?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주 전인지 2주 전인지 추천을 제가 해드렸어요. 휴일날 주말에 엘비스 헬미콘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저점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 시점에. 근데 다시 저점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제 대응을 이제 7,550원이 깨지면 엘비스 헬미콘 손절하라고 하겠죠. 13,0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 동영상 같은 데 찾아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어제 추천해주는 데모도 아마 10,000원대에 추천했던 사람들 있죠. 7,000원 깨지면 손절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6,000원이 저점이 있으니까. 10,000원대를 매수했던 사람은 당연히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가 하락했는데 손절 안 하고 있으면 40%까지 하락하면 되겠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이나 나쁜 주식이나 매수할 매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수한 시점이 중요하다. 시기가.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모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소액 베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7,090원에 소액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1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수해서 저점 잡아놓고 다음에 베팅 금액 비중을 좀 높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 관련주인데 인도 관련주가 왜 좋은지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를 하죠.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나서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인도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제 친중 중국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인도 좀 도와주지 이런 식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쪽으로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도는 더 중국보다 더 발전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까딱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에요.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서 이 데모라는 회사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제가 제 촉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다가올 식견
시견 있죠, 시견. 어? 미래를 조금 더 남보다 예측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싼 가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백손인지 그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종목을 받아서 매매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까 미스터 블루 있잖아요. 이거 다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미스터 블루 말고 LB세미콤 이분도 13,000원대 내려오신 분들은 8,000원대 손절하고 또 8,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7,000원대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실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추세가 전환해야 될 판인데 밑으로 꺾여버렸잖아요. 7,500원대 손절하신 분들은 여기 8,000원대가 깨져버리니까 저점이 여기서 아마 손절 사인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항상 저점이 무너진 자리는 변곡점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매수 맥점을 7,550원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저는 들어간 거죠. 다시 8,000원 되면 익절하면 되니까. 아니면 7,900원에 익절하면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처럼. 그죠? 왜냐면 위에서 사람들도 손절할 준비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발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거래, 외국인 기관 주체들이 매수를 할 때는 그냥 홀딩하는 거고, 걔네들이 매도할 때는 같이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릴 때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빼줄 때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그래요. 주가를 쭉 빼는 이유는 저점에서 많은 물량을 잡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켜요. 그리고 고점에서 세력들이 익절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로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세력도 탈출했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시점에 다시 다른 큰 손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그 자리는 먹을 자리를 위치라고 그러면 높은 고점에서 익절했던 분들이 매수 욕구가 들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신법이에요. 신법. 심리적인 이 정도면 저 사람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될 시점이에요. 트럼프가 왜 정치를 잘하는 줄 알아요? 얘가 장사를 했잖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를 한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윤이 더 많을까? 어떤 식으로 트위터에 날리면 유리한 협상이 될까? 지금 한국하고 주둔 비용 협상하는데도 지금 계속 뻥카 진리죠. 6배, 7배까지 늘려달라고. 근데 자국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기가 불편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주둔 비용 안 내도 되는데 예? 땅하고 건물하고 이런 거는 좀 해줘도 되지만 모든 걸 다 지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을 이용해서. 그만큼 장사꾼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윤 추구를 하던 그 사업군이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심리적인 신법을 알려고 그러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든지 아니면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사람 상대는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업직을 하던 어떤 사업을 크게 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내성이 강해지면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구매하겠다. 구매를 안 한다. 이야기 몇 마디 하다 보면 그 사람 심리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죠? LB세미콘은 241선 7,500원 내에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 어차피 수익은 난다. 이거는 어차피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뭐 LG가 뭐 3세가 4세가 경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방탄소년단
제로 뜨면 또 한 번씩 올 뜨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저점 잡아서 매수는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손절이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떤 좋은 종목을 드렸는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떤 악재 재료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막 10%씩 빠져요. 그러면 지지선도 깨지고 그러려면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유료방이든 어떤 전문가든 바로 다이렉트로 손절하라고 이런 말을 못 드려요. 수익 나고 있는 거는 익절하세요로 마음은 편해요. 근데 손절을 하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조금만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시적인 악재인지 어떤 악재인지 봅시다. 이거를 먼저 합니다. 이게 가장 편한 얘기거든요. 관망해 봅시다. 아, 지금 10%, 20%, 30% 빠질 판인데 관망하면 되겠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기술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저 정도 선이면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음봉이 나오고 나면 다음날도 음봉이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잡아도 된다. 지금은 손학비 피하고. 근데 갑자기 그 큰 주식 있죠? 우량주 같은 경우가 1%, 2% 빠지는 게 어느 날 느닷없이 7%, 8% 빠져버리는 거는 며칠 내로 바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같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하나투어, 하나투어라는 주식이 악재가 터졌잖아요. 중간에 뭐 소사장 제도로 해가지고 분식회계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악재가 터져서 지금 한번 보세요. 쭉쭉쭉쭉쭉쭉 빠졌었죠. 그죠? 얘 78,000원 제 친구가 이 회사에 다닙니다. 이 회사에 다니는데 영업 상태는 안 좋다는 걸 제가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친구한테 들 뿐보다 저기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여행 업계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근데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6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이런 큰 주식이 한번 당하면 지금 4만 몇천 원까지 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단기에. 그러면 10만 원에서 8만 원대 그냥 손절하고 지금 매수를 하면 두 배로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도 그랬어요. 비트코인 2,400만 원, 2,600만 원 물려 있을 때 제가 1,200만 원, 1,300만 원 11월 2018년 그 설날 전후에 제가 익절을 시켰어요. 다 손절 커트 다 2,400짜리도 50만 원, 50% 손절해도 반토막 나도 손절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300만 원까지 빠져버렸어요. 330만 원인가 340만 원까지가 빠졌잖아요.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2,400에 샀던 사람이 1,200만 원에 손절하고 300만 원이나 400만 원에 다시 매수를 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날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1,200만 원 됐으니까 비트코인 3개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흘러내리는데 언제 올라갈까? 내 손실, 내 잔고가 마이너스 된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투어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얘는 바닥을 찍었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는데 그 소사장, 그 분식회계란 이유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 내부자 고발이 들어와서 필리핀의 작은 사장 업체들한테 그 돈을 입금 부분을 매출로 잡고 뭘로 해가지고 이런 뭐 제가 그 회계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가 한번 탔다 그러면 악재 뉴스가 탔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행업계가 사드 문제 이후 계속 하락했어요. 여행업뿐만 아니고 여행, 화장품 같은 관련주가.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얘도 바닥을 쳐서 경기가 회복 신호가 오면 아마 반전은 좀 있을 거예요.
대신 기업이 그 안 좋았던 기업 있죠. 그 부분 주식회계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하나투어는 다른 여행업계, 여행업계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10만 원 했던 거를 내가 생각을 잘해서 이때 떨어질 때 이런 등치 큰 주식은 한번 빠질 때 6% 7% 빠질 때는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파란봉 된 거 반등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셨죠?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손절, 결정, 그리고 어느 분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내가 결정하기 힘들 때 그때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이 이런 답변을 줬다. 그러면 반 정도 손절 아니면 반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서 손실 줄이고 나서 탈출.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백손을 만나서 파이팅입니다.